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가는 시간 수다학입니다. 자, 요즘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건 파라리 학원이다. 참 어떻게 보면 좀 웃픈 그런 현상인데요. 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초등학생이 무려 83.5%나 된다고 해요. 이 영어를 제외하면 단연 해마다 수학이 그 다음으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다학에서는 사교육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이거 집에서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이게 애매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쓱 사교육으로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지요. 네. 이거 참 애매한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 생각해보면 저희 부모님도 뭐 직접 가르치는 거 부담스럽다고 학원 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절대로 안 갔죠. 안 갔지? 공부는 학교에서만 하는 거니까. 각종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그렇지. 오늘은 배가 아프다. 세부적으로 다음 날에는 간이 아프다. 간이 심의지장 쪽이 아프다. 너무 창자가 아프다. 뭐 이렇게 이런 핑계를 이제 초중고 12년 내내 댔기 때문에 핑계 전문가다 이렇게 보시면. 자랑스러워라. 자랑스럽나요? 네. 저렇게 픽은 어린이네처럼 학원에 간다, 뭐 안 간다, 네. 보낸다, 만다 이렇게 의견이 나뉘는 집이 굉장히 많죠, 현실적으로요. 맞아요. 근데 오늘은 좀 특이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학원에 보내기 싫어하는 엄마와 학원에 좀 가자 주장하는 아이. 그러니까 이 집에서 혼자 공부하도록 만든다. 이게 엄마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엄마의 그 교육 철학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네네. 이 사교육 없이도 충분히 혼자 잘할 수 있죠. 근데 단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가 제대로 이 학습 내용을 이해해 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꼭 체크해 봐야 되죠. 예를 들어서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분수 개념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아무리 혼자 공부를 하고 싶어도 이 책이 고통으로 다가오겠죠. 그렇죠. 모르겠는데 엄마 뭐라는지 하나도 학원 보내주세요. 제발 학원 좀 보내주세요. 말입니다. 진짜 안 보낼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 정도로 고통스럽다면 사교육 도움 받는 거 추천할 만합니다. 오늘 잘 관찰하고 이 확실한 결정을 내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확고했던 엄마의 철학이 조금 이제 흔들리면서 저희 수다학의 고민을 상담하게 된 이유가요. 뭐 아이가 워낙 또 지금 학원을 가고 싶다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늘 수학이 좀 어려워지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리는 그 초등학교 4학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은 상황이신 거예요. 네, 고민하시는 거에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저학년 때는 엄마가 주도하면서 아이를 이끄는 패턴이 괜찮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고학년이 되면은 아이 수학 때문에 의견이 엄마도 생길 것이고 아이도 생길 것이고 그 의견이 또 충돌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당연히 혼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이가 왜 학원에 가고자 하는지 이유를 들어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유가 중요하다고. 그럼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그냥 또는 뭐 친구가 가니까 이런 이유 말고요. 오늘 아이의 학원에 가고 싶은 이유가 좀 타당한 이유인지 아니면 집에서 공부하는 환경이 어떠한지 이런 거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고요. 그 후에 좀 명쾌한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다 확실하게 답을 주겠다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선전포고를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과연 어떤 단호박 같은 또 해답이 나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수다학 이 솔로몬들에게는 우유부단이란 없습니다. 그럼요. 명쾌한 솔루션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죠. 자, 초등학교 4학년 김은아 학생과 엄마를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수다학이 만나볼 오늘의 주인공은 다재다능한 11살 소녀 은하. 은하네요, 은하. 어이구. 바이올린도 하죠. 그러게요. 음악을 사랑하는 꼬마 예술가. 악기 연주는 은하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라고요. 야, 피아노까지. 재능이 많네요. 그러게요. 엄마 아빠가 맞벌이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혼자서 다양한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학원에서 공부하는 대신 예체능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는 은하. 여기엔 엄마의 남다른 교육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남편이랑 저랑 그런 주의예요. 아이들 많이 놀게 하고 실외 활동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중학교 고학년 돼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고 되게 공부에 대해서는 되게 낙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게 엄마가 맞습니다. 쉽지 않은데. 그러게요. 일단 상당히 올바른 교육 철학을 갖고 계시고 그렇죠. 네. 아주 굉장히 멋있는 엄마 같아요. 이번엔 블록놀이까지. 혼자서도 야무지게 시간을 활용하는 모습이죠. 일단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알람이 울렸어요. 알람이 울렸어요. 저게 왜 알람이 왜? 이렇게 하고 공부를 하러 가면 너무 감동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진짜? 진짜인가? 진짜요? 놀랍게도 은하가 맞춰놓은 공부 알람이었네요. 공부야? 그런가 봐. 아, 공부할 시간에 알람을 맞춰놓고 하는 거야? 야, 그러니까요. 딱 피아노 뭐 이렇게 하다가 공부 시간에 공부 딱 하는 거네요. 우리 은하가 예. 계획이 다 있었어요. 계획이 다 그러게요. 있어.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아, 저러니까 엄마가 학원 안 보내려 그럴 만도 하네. 야. 그러니까요. 엄마가 일 나가시기 전에 엄마가 하라고 하는 적당량만 해놔요. 은하는 대체적으로 잘 지키려고 해요. 책임감 굉장히 강해요. 만약에 넘기는 날에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몫을 끝내놓고 오. 이제 대단한데요? 나 어제 거 끝냈다라고 마침표를 찍는 거죠. 일단 앉았다 하면 요지부동.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야 할 공부는 확실히 하는 모범생인데요. 기본적으로 정말 책임감이 강한 학생.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정말 열심히 하네. 집중해서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일단. 저 문제는 적절한 수준의 문제입니까 지금? 네, 이 기본 개념에 해당하는 문제로 적당해요. 오. 지금껏 집에서만 공부해온 은하. 엄마가 가정 내 학습을 고집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관할 교육청에서 하는 스쿨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을 복습할 수도 있고 예습할 수 있도록 다 커리큘럼이 다 있더라고요. 또 우리 교육방송 EBS 이렇게 보면 굳이 사교육에 대한 필요성보다 집에서 충분히 엄마나 아빠가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법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면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입니다. 네. 들으면 들을수록 이 네네. 어머니 교육 철학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네. 그러니까요. 집에서 학습이라고 해서 문제집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뭐 패드 학습, 인강 다 활용하시는 것을 진짜 칭찬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 강의들을 아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이거 체크 꼭 해주셔야 되는 거 아시겠죠? 네. 그죠? 이번엔 뭐예요? 그러게요. 종이. 아, 학습지 아닙니까? 학습지. 학습지인데요. 오. 이거 예, 사교육 안 시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학습지도 사교육 아닙니까 이거? 그전에는 그냥 집에서 수학 도서나 뭐 스토리텔링, 수학으로 연관되어 있는 거, 집에서 읽는 거 그런 거를 익혔지 수학적인 학습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막상 학교에 가서 단원 평가를 보고 오니까 성적이 확실히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4학년 때부터 하려고 했던 학습지도 6개월을 좀 당겼지요. 그나마요. 예. 일단 단순히 책만 읽는다고 해서 네. 이 수학 실력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네. 기본적으로 책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이런 부분을 엄마가 질문하고 또 아이가 대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실력이 올라가는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지를 어머니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게 잘 됐다면 절대로 수학 실력이 안 나올 리는 없거든요. 은하의 실력 향상을 위해 시작했다는 학습지. 과연 제대로 잘하고 있을까요? 잘하는 것 같은데. 예, 예. 쭉쭉쭉 잘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동안 봤던 어떤 친구들보다 다른 짓을 안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물을 마시러 간다든지 화장실 간다든가. 네, 그런 행동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자리만 지키고 있는 건지 어허. 문제 푸는 그 눈빛이 네네. 문제에 집중하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요?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한 곳에 너무 정성을 쏟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카메라에 포착된 돌발 상황. 은하가 문제를 지웁니다. 지웁니다 그냥 막. 예, 뭔가가 뜻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모르겠다. 그러니까 모르고 하죠 지금. 아이고. 지웠다 다시 풀기를 무한 반복하는 은하. 한 장을 푸는데 걸린 시간만 꼬박 55분. 확실히 자기도 잘 몰라서 맞아요.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 같아요. 학교 단원 평가를 보면 20문제 중에 한 15문제만 풀어왔고 뒤에 다 5문제는 아예 못 풀고 왔었어요. 나중에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은하가 시간 활용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학원을 가고 싶다고 했잖아. 왜 학원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그냥 좀 심심하기도 하고 조금 속도를 올려야겠다.
지금 공부하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네. 자기가 생각해도 속도가 너무 안 나는 거야. 네. 일단 더 들어볼 거 없이 답은 나왔어요. 오늘도 밀당 필요 없이 네. 은하 학원 갑시다. 벌써. 그래요? 어. 정혜숙 선생님 생각에도 그러세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오. 네. 은하의 학원을 가고 싶다는 그 이유가 일단은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네네네. 이거 오늘 뭐- 볼 것도 없는 영상 그만 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방송 접을까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예. 느린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라도 학원을 가고 싶어하는 은하. 하지만 현재는 엄마의 뜻대로 집에서만 학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은하야, 엄마 왔다. 누구보다 엄마 품이 그리웠을 은하가 엄마를 반갑게 맞이하네요. 은하야, 오늘 할 거 다 해놨어? 응. 어. EBS 그것만 진짜? 엄마랑 사이가 되게 좋네. 오늘 그러게요. 열심히 했는데. 그래, 그러면 엄마 들어가서 옷 좀 갈아입고 올게. 약속한 분량을 끝내기 전까지는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는 은하. 엄마가 돌아온 후에도 차분히 자리를 지키는데요. 엄마 나 이거 모르겠어. 엄마 오시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 몇 번? 11번. 최근 생긴 은하의 또 다른 수학 고민은 바로 서술형 문제. 자, 문제를 풀고 계시는데. 엄마가 조금 어려워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표정이 약간 난간에 부딪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네. 오늘은 밤과 땅콩을 수확했습니다. 수확한 밤은 245개씩 일단 문제를 읽어주며 엄마 나름대로 설명을 해보는데요. 일단 수학 도서를 읽히셨다고 하셨는데 엄마가 읽지 않으셨을까? 네, 일단 지금 엄마가 너무 문제를 엄마가 읽고 계시거든요. 언제나 열정적으로 은하의 교육에 참여해온 엄마. 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은하의 교육에 대한 고민은 점점 깊어져만 가는데요. 생각보다 수학이 모르겠어요. 4학년 넘어가니까 수준들이 저희 어렸을 때 배웠던 거랑 굉장히 틀려가지고 되게 높아요. 은하는 엄마 나도 선생님이 학원에 가서 옆에 붙어서 알려주는 학습을 받고 싶어라고 하는데 엄마의 고집대로 엄마의 생각대로 뭐 이스쿨 활용하는 거나 EBS나 이런 정말 소소하게 학습지 하나 하는 걸로 이거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건지 솔직히 제 자신이 조금 혼란스럽긴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하루 24시간 알뜰살뜰 활용하는 11살 모범생 은하. 하지만 이제는 혼자 하는 공부 대신 학원을 가고 싶어 하는데요. 은하를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고민 많은 엄마를 위해 수당 선생님들이 도와주세요. 네, 이 학원을 가냐 마냐 네. 요걸 놓고 조금 의견의 대립을 보였던 엄마와 딸을 만나봤는데 네. 우리 선생님들한테 네. 정말 뭐 사이다 1.5리터 원샷 한 것 같은 그냥 아주 시원한 명쾌한 대답을 들었죠. 그렇죠. 보내라. 네. 보내야 된다. 딱 네. 들었습니다. 네. 기대했던 대로요. 이 수학 역사상 가장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두 그렇죠. 선생님이요. 영상이 끝나기도 전에 볼 것도 없습니다. 학원 보냅시다. 이렇게 바로 말씀하셨거든요. 맞아요. 네. 사실 저 학년 때는 엄마의 멋진 교육 철학으로 이제 아이가 잘 성장을 했을 거예요. 네네네. 하지만 이 고학년이 들어서면서 상황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네. 일단 혼자 하다가 학습 결손이 생겼고 또 흥미가 떨어지는 부분이 생겼는데 네. 엄마가 이걸 세세히 캐치를 못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은하가 원하니까 학원 보내셔도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뭐 그 철학이 흔들린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은하가 이미 습관이 굉장히 잘 잡혀 있거든요. 맞아요. 아까 전에 보셨잖아요. 알람 맞춰놓고 하잖아요. 알람 맞춰놓고 무언가 이렇게 생활한다는 게 어른들도 짜증나는 거. 일어날 때도 잘 안 된다. 저 아까 저 음악 진짜 싫어해요. 그럼. 딴딴딴딴딴 나면 아이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좋은 습관을 갖고도 지금은 혼자 하면서도 실력이 잘 발현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즐겁게 공부하는 느낌이 좀 없어서 저는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네. 제가 또 학원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네, 수학 우리 평가 결과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봐야죠. 아이고야. 네. 아하. 아쉽죠. 복습이 60점이 나왔거든요. 그러게요. 확실히 우리가 볼 때에도 연산을 좀 어려워하는 느낌이 있었고요. 게다가 분수 개념도 살짝 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연산과 분수 기초를 좀 빨리 다져놔야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문제 풀 때 자신감이 떨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썼다 지웠다 했잖아요. 뿍뿍뿍뿍 우리가 너무 많이 봤는데 네. 선생님과 함께 좀 실력을 다지게 되면 잃어버린 자신감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야, 우리 선생님들은 오늘도 이 펜 한 명을 또 확보를 하셨네요. 예. 학원 가라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은하도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요.
아니 은하도 좋아할 것 같은데 네. 어머니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후련하고 맞아요. 고민이 해소된 느낌이 드실 것 같아서 네, 참 네. 기분이 좋은데 네. 의외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네. 학원 보내면 안 되겠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검사 결과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나요? 그렇죠. 뭐 그런지 아닌지 이제 네. 검사 결과 보고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일단 전체적으로는 자존감도 높고 네. 특히 이 강점 지능이 여러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높은 아주 건강한 학습자입니다. 학습 습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아, 네. 오,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사실 시간 관리 같은 경우는 영상에서도 봤듯이 네네네. 초등학교 4학년 치고 정말 적절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알람 울리면 그렇지. 좋겠잖아요. 진짜. 네. 그런데 지금 집중력이 다소 낮은 거 볼 수 있고요. 그러게요. 아니 시간 관리는 잘 하고 있는데 막상 할 때 이렇게 몰입하는 게 좀 떨어진다 이런 말씀.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표정이 그렇게 즐겁지 않은 것에서 우리가 집중이 되고 있을까 생각했었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독서 능력, 네, 이 부분 올려주는 것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러니까 예상이 맞은 거예요. 수학 도서를 읽긴 읽었는데 이게 사실 안타깝게도 큰 효과를 볼 수 없었다는 것이 결과로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엄마가 읽으시지 않으셨을까? 네. 네, 정혜숙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 네. 그랬군요. 제가 봤을 때 네. 은하가 그 어려워하던 문제도 네. 사실 문제에 대한 독해력만 기르면 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오히려 지금 은하 같은 경우는 네. 수학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네. 다양한 책을 좀 읽어야 되고요. 또 읽고 난 다음에는 활동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피드백을 잘해줘야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고 지도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집에서는 집중력 향상과 독서 능력에 더 좀 신경을 써주시고 나머지는 네. 전문가에게 맡겨서 이 학습 능률을 좀 끌어올려 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학원을 보내보시면 어떨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사교육 조장 방송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어떡하나. 예, 제가 보기보다 걱정이 많거든요. 예, 저희 욕 먹는 거 아닙니까? 왜 갈수록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이 사교육을 네. 현명하게 활용하면 오히려 그게 자기주도 학습 그 습관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우리 아이의 이 아쉬운 부분을 좀 메워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학원을 활용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습니다. 저희 절대 사교육 주장 방송 아닙니다. 아닙니다. 안 할 수 있다면 안 해도 되는데 이 어떤 부족한 부분, 이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데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길 바라고. 다만 학원이 참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무슨 뭐 선행 학습을 하는 학원을 보내면 안 될 테고, 그럼요. 뭔가 좀 은하에게 맞는 어떤 학원을 좀 추천해 줘야 될까요? 일단은 뭐 규모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좀 소규모 수업 학원이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은하에게 것보다는? 네, 맞춰줄 수 있는. 네. 그냥 규모가 너무 크면 아까 인강 들을 때처럼요. 그냥 일방적으로 듣기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생각보다 재미없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학원도 별로 재미없는 걸. 아, 이거 생각보다 재미없는데 이거는 이게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 늘 재미없었거든요. 아닙니다. 아니, 똘망똘망하게.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앉아있게 될까봐 저는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요. 소규모 공부방을 먼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처음 학원 가는 거니까 시간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 시간. 네. 은하가 모르는 것, 뭐 어려워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충해 주도록. 그러니까 한 주 2회 정도면 아, 저는 그래요? 네, 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는 혼자서 잘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은하가 엄마랑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요. 수시로 은하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은하가 하고 싶은 대로 엄마가 시켜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아니 이렇게 학원을 고르는 어떤 방법은 저희가 이제 알았는데 네네. 그럼 이제 집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죠. 그러니까 학원에 보내기로 했으니까 그냥 뭐 손을 놓느냐 이건 아닐 테고 뭔가 또 집에서 뭐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집중력도 좀 향상시켜야 되고 네. 독서 능력도 길러야 되고 그렇죠. 네, 지금 빨리 이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네. 독서입니다. 네. 거듭 독서 이야기가 그렇죠.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네, 독서 능력을 좀 높여줘야 전반적인 학습 능력을 올릴 수 있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엄마가 지금 서점이나 이제 도서관 이런 데로 아이를 네. 좀 데리고 나가셔서 은하가 읽고 싶은 책을 골라 읽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함께 읽은 다음에는 네. 엄마가 질문을 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뭐 흥부전 다 읽었어? 흥부가 뺨을 몇 대 맞았게? 뭐. 아, 네, 네, 네. 분위기가 갑자기 굳이 뭐 맞는 얘기를 합니까? 그래? 하필이면 몇 대. 아니에요. 그런 질문도 질문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질문을
확인용으로 하게 되면 네. 아이가 이게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아. 오히려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형태로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떡해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흥부전 읽어보니까 흥부는 마음이 좀 어땠을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그렇죠. 거. 아, 차이 나네. 그렇죠. 뭐 배고프니까 먹었지 맞았는데 기분은 좋지 않았을 거야. 뭐 이런. 네네. 그러니까 뭐 더 알고 싶은 거 혹은 보면서 본인이 느꼈던 거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요 질문의 기술이 중요한 그러게요. 겁니다. 그렇죠. 예. 확 차이 나네. 그러니까. 나 몇 대 맞았게 이게 뭐야? 이게 뭡니까 아유, 그게? 정말. 아이고 지금. 아이고 질문도 격 떨어져. 아유. 너무 죄송합니다. 자책하지 마시고요. 일단 초등학교 4학년, 6학년을 위한 창작 동화나 역사, 과학 이런 분야로 시리즈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독해력을 기르면 일단 서술형 문제가 쉽게 풀릴 거예요. 네. 그런 것도 너무 좋고 또 연상 같은 경우에는요 연습장 활용을 좀 그렇죠. 했으면 좋겠어요. 연습장 활용. 네. 네. 지금부터 그 습관을 들이면 정말 좋거든요. 틀린 것을 막 우리 지우는 거 했잖아요. 맞아요. 그럼 너무 속도 상하고 마음도 힘들고 그러지 않고 네. 딱 연습장을 이용해가지고 네. 처음부터 다시 싹 풀어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또 수학에서 배운 게 있거든요. 요게 이제 연습장을 이제 쓸 때 지우지 않아야 또 어디서 틀렸는지 그 풀이 과정을 보면서 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네. 또 연습장으로 풀어야지만 정리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계산 실수도 덜 할 수 있고 네.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연습장에 싹 이렇게 적으면서 풀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확실하게 풀이를 알아갈 수 있고 실력도 제대로 쌓을 수 있고 또 자신감도 가질 수 있으니까 굉장히 그렇겠네요. 좋겠죠. 이게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은하에게 맞는 학습법이 하나 또 생각이 났거든요. 저 한번 이거 도전해봐도 됩니까? 생각이 났다고요? 네, 예. 안 되면 편집하면 되잖아요. 뭐 기대는 안 되지만 뭐 드러나 봅시다. 그냥 한번 드러나 보세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아니 아까 보니까 엄마 오실 때까지 한 마디도 진짜 안 하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안 돼 보여가지고 인형 같은 거 하나 놓고 선생님처럼 들어보세요. 너무 비웃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면 좋은 될 수도 있잖아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인형을 놓고 선생님 놀이하면서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네, 은하가 또 초등학교 4학년이라 인형이 내가 인형한테 이럴 수 있거든요. 약간 네. 너무 유치한가? 제가 살짝 바꿔볼게요. 네네네. 좋게. 네. 일명 혼자 떠들기 학습법. 혼자 떠들기. 네네네. 우리 왜 영어 공부할 때도 이렇게 읽어보고 귀로 들으면 도움된다고 네, 하잖아요. 네. 네네. 혼자 문제를 설명하듯이 말하면서 푸는 거예요. 혼자 떠들면서. 그렇죠. 은하가 어려워하던 문제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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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만약에 네. 뭐 떠들려고 하면은 뭐 밤이 이제 245개래. 네. 그리고 뭐 땅콩이 286개래. 근데 밤은 삶기 전에 1시간 물에 불려놓으면 껍질이 잘 까져. 땅콩은 볶자마자 먹으면 진짜 맛있어. 그거 말고 네. 네. 은하에게 좋은 건요. 뭐 수확한 밤은 뭐 245개 이렇게 있잖아. 그럼 거기에 동그라미 하고 근데 그게 15자루에 담으니까 그러면 245개 곱하기 15를 해야겠지. 그리고 밤의 개수는 한번 볼까? 밤의 개수는 그러면 3675개가 나와요. 그 다음에 땅콩의 경우는요. 286개가 있지. 그걸 222자루로 한다고 하니까 286 곱하기 22.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역시 또 달라지네요. 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풀다 보면요. 내가 말하는 게 귀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2차 학습이 되기도 하고요. 네네. 집중도 되고 설명하면서 본인이 생각 정리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혼자 떠들면서 학습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답니다. 네. 아니 왜냐면 혹시 압니까? 원래 되게 쾌활하고 네네. 말을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음. 누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조용히 이렇게 쳐져 있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도움이 진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오늘 뭐 어머님도 그렇고 은하도 그렇고 굉장히 명쾌한 답을 좀 얻어서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좀 홀가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조금 더 그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이 있다면요. 네, 제가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어떤 거예요? 일단 엄마와 은하가 네. 같이 고민했던 이 문제풀이 속도에 대한 부분. 너무 느리다. 일단 엄마는 속도 느린 거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주시는 거 요걸 좀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풀이가 늦다고 해서 답답해하지 마시고 일단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는 실력만 쌓으면 나중엔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쉬워지면 네. 당연히 뭐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네. 당연히 속도는 빨라질 것이다. 그렇죠. 고학년이 돼서 공부를 해도 된다. 이거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네네. 하지만
그때 공부를 잘하려면 지금은 학습 습관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은하의 의견도 적극 반영해 주셔서 은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 네. 감사드리면서 감사드리면서. 비건 씨도 아이디어가 아주 좋았어요. 아유, 오늘 또 한 건 했나요? 네네. 네. 요 여세를 몰아서 뭐 오늘 핵심 정리 네. 빠밤스 빠밤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멋지게 정리를 네네. 해봐야죠. 백은희의 핵심 정리. 빠밤스. 사교육은 아이에게 권하지 않습니다. 뚜렷한 교육 철학을 갖고 딸 은하를 지도해온 엄마. 하지만 은하는 학원에 가고 싶어하는 데다가 엄마 또한 지도에 살짝 한계를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원한 해답이 나왔죠. 공부방, 소규모 그룹 공부, 오히려 은하에게 새로운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책과 질문, 독서 활동을 통해서 독해력 기르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연습장에 차분히 있으면서 연산, 자신감을 회복해보세요. 속도보다는 방향이라고요. 네, 너무 멋진 우리 엄마와 네. 아주 성실한 은하에게 좋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서 참 뿌듯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은하가 이제는 공부하면서 심심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맞아요, 맞아요. 네, 다행입니다. 학원 가서 모르는 것도 많이 물어보고 재미있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자, 오늘은요, 사교육. 네, 사교육을 절대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사교육을 아주 현명하게 이용해야 한다는 우리 선생님들의 조언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의 학습 환경은 잘 형성이 되어 있는지, 학습 습관은 잘 잡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본 후에 개선해야 할 점을 아주 확실하게 개선하고 간다면, 네, 아이들에게 조금 더 재미있게, 즐겁게 수학에 접근하는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고민들 저희 수다 게시판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네, 언제든 찾아와 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정혜숙, 정유빈 선생님 그리고 태근 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수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